프런티어의 조건은 1986년 피터 드러커에 의해 저술된 책으로 경제, 사람, 경영, 조직이라는 네 가지 부문에서 프런티어가 가져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오늘날 경영자들이 당면하게 될 내일의 도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날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한 것이고 이들이 내리는 오늘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각 분야에는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프런티어라면 기회로 인식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술합니다. 1986년 드러커는 세계 경제 구조에 다음의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서술했습니다. 첫째로 1차 생산품 경제가 공업 경제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카터 행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을 줄어들어 가격이 2배로 오를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1972년에서 1985년까지 세계의 농업 생산량은 거의 33% 이상 증산되었고 수입 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 공급이 증가한 이유는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낭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차 산업경제의 붕괴는 세계 공업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업 생산은 원재료를 매우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서 첨단 산업과 같은 원재료를 훨씬 덜 소비하는 제품 및 프로세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의 수출을 위한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고 그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원재료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고수해왔던 전통적인 정책보다는 국내 소비의 강력한 억제와 자본 형성의 장려, 유치산업 보호를 통한 고도의 중상주의 정책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들, 특히 소비 장려로의 전환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로 공업 경제 자체도 생산과 고용이 분리되었습니다. 1973년에서 1985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실제로 거의 40% 증가하였으나 육체 노동자들의 고용은 1975년에 비해 5천만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육체 노동을 지식과 자본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가속화되고 제조업의 발전에서 규모의 경제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 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감소시키면서 공업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입각한 정책은 어떤 국가가 제조업에서 육체 노동자의 고용을 빠르게 축소시킬수록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역설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자본이동, 환율, 신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징 경제가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 경제를 대신하여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제 경제의 정치적 수단화는 자본 이동과 환율의 극심한 변동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따라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경제 사이의 부조화를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필요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힘의 중심이 국가 경제에서 세계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니 국제 분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국내 경제 정책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